요실금 수술을 저는 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폐경이라는 시기가 있었고 또 나빠질 수 있어요. 재수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수술은 전혀 안 해도 되고 약물 복용 같은 것들을 하면 바로 한두 달 만에 좋아질 수도 있어요. 병원 한두 번 오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TV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요실금에 대한 내용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실금은 질병이죠.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변을 조절할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이 환자의 삶에 지장을 주고, 예를 들자면 사회활동하는데 실수할까봐 걱정이 되고 원하지 않게 매일 패드를 착용하고 다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하고 싶은 운동이 있는데 자꾸 못해서 난 이게 정말 힘들어 하면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가끔 감기, 심한 재채기 이럴 때 1년에 몇 번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겠죠. 대부분 자연분만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생깁니다. 숫자마다 다르지만 40, 50대에는 40, 50%의 여성들이 요실금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분들이 다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불편하게 느끼고 이런 것들이 더 자주 있고 심해지면 그때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술할 수도 있고 약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에 요실금 수술들을 한 분들이 재수술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요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요실금 수술이 지금 제일 많이 대세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메쉬라는 이렇게 그물망같이 생긴 것들을 요도 밑에 설치를 해서 튼튼하게 구조를 보강하는 복압성 요실금의 중부 요도 슬링 수술, 의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 이상의 환자들이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에 이러한 수술로 요실금을 해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시술을 받고 나서도 환자가 특히 갱년기 전에, 폐경되기 전에 이러한 시술을 받아서 괜찮았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자연적으로도 재발률이 10 내지 15% 되지만 폐경을 맞으면서 이상하게 소변이 또 새는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는 우리가 요실금 수술한 것들이 재발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똑같은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요실금이 내 몸에서 더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과민성 방광에서 절박성 요실금으로 가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증상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물소리가 나는데 소변이 마려워. 그리고 더 심해지면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이 멀지도 않은데 가다가 조금이라도 흘리거나 또는 팬티를 내리면서 찔끔한다든지 하는 그런 실수는 우리가 복압이 작용하는 수술하는 요실금은 아닙니다. 방광의 조절 기능의 문제, 운동성에 문제가 있어서 불필요한 수축이 생길 때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환자들은 요실금 수술했는데 또 했나 봐, 그거 너무 귀찮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에 비해서는 좋아졌으니까 그냥 사셔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반드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약을 좀 드셔야 되고 병원을 좀 다니면서 물리치료해야 되는 또 다른 병이 생겼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진단을 통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약물 복용을 하고, 좀 심한 분들은 다른 치료법 몇 가지를 동원하면 그것도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고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생활하는데 정말 지장을 주고 사회활동, 직장생활 이런 것들이 움츠리게 된다면 그럴 필요는 없이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요실금 수술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는 곳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환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수술에도 다른 시술에 비해서 수익적인 측면이 떨어지다 보니까 진단검사 장비조차도 오래돼서 망가졌거나 또는 그냥 아주 팔아버렸거나 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일반 선생님들 중에는 이 시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환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개인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는 전공의들이 시술을 제대로 배우거나 하는 기회가 많이 줄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교수가 됐을 때 그때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개인 병원이라고 그럴까요? 비뇨기과도 좋고 산부인과도 좋고 환자분들이 비슷한 증상을 얘기하면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분에게 팔로우업을 하는 게 되는데, 제가 좀 어이없는 게 이런 약물들은 약전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 보름 이상, 거의 한 달 가까이 약을 써야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약에 대한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연령이 많은 분들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복용하는 약이라서 아주 심각한 금기증이 아니면 약을 충분히 들여서 효과를 보고 판단해도 충분한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매일 오라는 사람까지는 없지만 일주일씩 약을 처방하는 거는 환자분들이 사실은 지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어떤
약을 일정 기간 주면 그 정도 먹으면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못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일주일 간격으로라고 하면 환자가 의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약효에 대한 기간조차 몰라서 그렇게 하는지, 또는 그 병원에 좀 자주 왔으면 해서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충분한 기간 약물 부작용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면 약에 대한 설명과 충분한 복용 기간 후에 재방문을 요청하는 것이 환자들을 많이 본 경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환자분이 이렇게 수술할 병이 아니라서 병원에 왔는데 약을 일주일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없죠. 근데 환자분은 그런 이유조차도 모르는 것이 어떨 땐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실금 수술을 전에 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폐경이라는 시기가 있었고, 또 나빠질 수 있어요. 재수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수술은 전혀 안 해도 되고 약물 복용 같은 것들을 하면 바로 한두 달 만에 좋아질 수도 있어요. 병원 한두 번 오면 됩니다. 물론 검사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서 이 추울 때, 특히 추우면 결박성 요실금이 심해지거든요. 찔끔찔끔하는 거, 양은 많지 않으면서 자주 보고 말해 오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느낌이 드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쯤 병원 방문해서, 대신 병원도 좀 이런 환자들을 보는 병원 방문하세요. 마치 이건 별거 아니라서 안 보는 것처럼. 의사들은 모른다는 소리 잘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니까 다른 질병을 보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훌륭하셔서 모든 방면에 다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나 한 질병의 환자가 많지 않으면 여러 케이스를 봤을 때 비로소 환자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한번 좀 고려하시고요.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변 보는데 생기는 조절 못하는 문제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